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3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국내 시장은 좀 보합권 마무리가 됐죠. 업종별, 종목별로도 이제 굉장히 차별화되는, 많이 올랐던 것들은 좀 빠지고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많이 올랐던 건 빠지고 덜 올랐던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또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좀 강조를 드리고 2차전지 대장주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두 종목은 오늘 뭐 수급 구도도 좋았고 아주 좋은 어떤 시세 흐름을 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은 오늘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더해지는 그런 어떤 2차전지 업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기관의 매도가 최근에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어떤 매도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흘러간 게 오늘 좀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구도, 수급의 흐름들, 주도 업종의 어떤 향후 전망들,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03% 상승, 코스닥은 0.09% 하락, 뭐 보합이죠. 네, 그래서 거래대금은 좀 터졌습니다. 코스피 쪽에 10조, 그리고 코스닥은 13조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규모라 볼 수 있는데요. 차익 실현도 상당히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 물량을 또 받아내는 그런 측도 상당히 많았고, 어쨌든 오늘 종목은 상승 하락 종목 수가 팽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구도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3,40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3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2,000억을 순매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2,4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LG엔솔, 또 삼성 SDI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를 좀 펼쳤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예수금은 45조 수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잔고는 17조 7천억으로 최근에 개인들의 신용 투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기존의 잔고가 늘어난 정도의 흐름이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개인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결국 수익이 난 게 개인들이 아닌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은 어제 미국장은 그냥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죠. 나스닥, 뭐 다우, S&P가 보합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엄청난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니케이도 강보합 정도, 홍콩도 홍콩 약보합, 대만은 그래도 플러스 0.6%, 상해 증시는 1% 정도 약세를 보였고요. 한국 증시는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를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이제 장기 이평선을 아직 다시 또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뭐 그냥 각도를 높이는 패턴이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그리고 거래대금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발한 어떤 손바뀜도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5일선을 타고 5일선 깨지 않으면서 그 위에서 장중의 조정 정도, 또 이제 업종 내에서도 많이 오른 거는 좀 차익 실현 나오고, 또 아랫단의 기업들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하면서 좋은 어떤 흐름들, 분위기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중심에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 지수, KLX 이제 2차전지 업종 지수가 오늘 2.5% 상승하면서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3% 상승했죠.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11%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뭐 삼성 SDI도 이제 1.5% 상승했고, 또 SK이노베이션까지 5% 상승, 또 이제 LG화학도 이제 양극재 업체로 보면 되겠죠. 1.9% 상승. 포스코홀딩스도 2차전지 이제 소재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시총 상위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급등했고, 역시나 이제 2차전지 업종 지수도 2.5% 상승했습니다. 이제 역사적 신고가로 가는 어떤 영역
게 지금 붙이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좀 강세였습니다. 기관 자금에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차익 실현의 기관 일부 자금들이 2차전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담으면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좀 들어올려졌는데요. 업종 지수를 보시면 이전 저점을 붕괴하지 않으면서 저점을 다지고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셀트론 그룹이 만들어낸 바이오 업종의 이제 추세 전환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막 치고 달리는 흐름까지는 좀 어렵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그 종목이나 지수는요,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는 패턴들, 혹은 어떤 코로나 같은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확실한 이제 손바뀜이 펼쳐지는,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흐름들이 전개돼야 추세가 바뀌고 상승, 강세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시중 유동성도 없고, 또 지금 장기로 물려있는 매물대에 대한 소화도 되지 못한 상황. 그리고 이게 또 올라가려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든, 뭐 셀트론이나 삼성바이오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해가지고 막 조단위 매출 막 나오든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서정치 명예장 복귀는 기대감 정도지, 강세 명분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헬스케어 업종은 아직까지는 강세 패턴으로 가긴 어렵고요. 물리적으로 바닥권의 매물들을 계속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기관 자금의 일부가 바닥권의 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호가가 얇으니, 본전은 너무나 멀고, 예를 들면 뭐 지노맨 컴퍼니를 보도록 하죠. 지노맨 컴퍼니가 오늘 장기 평선을 뚫어내는 굉장히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매물이 여기에 이제 대부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멀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은 매물이 별로 없는, 올라와도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조금만 매수가 유입돼도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는 게 이런 바닥권에서 듬성듬성 나오는 거죠. 본전 심리도 요 위상에서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할까 고민하지, 여기는 뭐 마이너스 막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인데 누가 매도해요? 그냥 이제 뭐 마이너스 뭐 50%인데 뭐 기다리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가격대 영역에서는 매물이 안 나오죠, 별로. 그래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이었다. 레고캠 바이오든 오늘 ABL 바이오든, 또 이제 최근에 뭐 강한 앱클론이든 뭐 올릭스든, 역시나 이제 급등, 고바이오랩도 12% 급등했고요. 이런 것들이 매물이 얇아져 있는 지점에서,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얇아져 있는 지점에서 급등하는 패턴이 전개되면서 추세가 전환됐다. 장기 평선 뚫어 올렸잖아요. 장기 평선 부근에서 대량 거래 터트리고, 이건 이제 바닥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장기 평선 여기서 붕괴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업종도 이제 서서히 이제 저점대를 좀 다시려는, 돌아서려는, 그리고 밑에서 이제 물량을 큰 손들이 많이 가져가야 이제 상승의 흐름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제가 꾸준하게 커버해드리고 있고, 이제 어떤 변화들 체크해드리고 있지만, 뭐 당장 뭐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있는 현상 그대로 아주 뭐 제 기준과 어떤 방법론에 의거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로 왔으면 좋겠지만 바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계속 물량을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들도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이제 언젠가 좀 자세하게 드리는 날이 있겠지만, 뭐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뭐 대장주급이라 볼 수 있는 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기업도
사실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는데요. 뭐 캐털란트 기업들은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은 뭐 요때 제가 이제 그 팬딩 멤버십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물량을 모아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런 바이오 기업의 범주에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기사화되면서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급감하면서 이제 그 물량을 청산하기 위한 어떤 하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위적인 하락 그리고 오늘 올려치는 형태. 최근에 여기 점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기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 업종에 이제 의미 있는 상승 패턴. 요거 좀 제가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죠.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은 제가 최근에 좀 강조를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신고가의 어떤 위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분석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냥 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차트 심리 이론 하에서 기준을 가지고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LG엔솔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제가 어제 포인트를 좀 드리게 된다면 이제 이 매일마다 관찰하는 기업이죠. 거의 뭐 화초를 기르듯이. 그래서 2차전지 핵심적인 기업들은 매일마다 이제 다 뭐 호가창이든 수급이든 이제 차트든 또 펀더멘털 내용이든 이제 다 이제 챙겨보면서 분석을 하고 타이밍적인 부분을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시세 흐름 속에서 좀 특이한 어떤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미묘할 수도 있는데 장 초반부터 계속 누르는 형태가 최근 보시면 이 장 초반 눌러버리는 어떤 패턴이 계속 전개됐어요. 어제도 이제 쫙 밀어버렸고 오늘도 장 초반에 쫙 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쫙 밀었어요. 이게 이제 패턴이 초반에 죽여버리는 거고 대중의 관심도를 확 저하시키는 건데요. 이게 최근 연속적으로 오늘 오전까지 한 6일 연속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전개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최근의 어떤 수급 구도에서는 중기 이평선 부근의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단기 수급이 어느 정도 붙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기 수급이 최대한 대중들의 물량이든 이런 물량들을 흡수하기 위한 어떤 패턴이 장 초반에 좀 전개되는 것을 확인을 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사주 이제 보유해수 물량 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 어떤 구간으로서 또 정고점 영역대 매물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먹기 위한 한 번의 어떤 산을 그리고 나서 접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 매물을 흡수를 하겠다. 이 단기의 어떤 주체가 좀 붙어주는 것들이 좀 장 초반부터 누르는 형태로서 좀 보여진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사주 물량 어느 정도 흡수했고 이 매물대의 어떤 부분들을 흡수하기 위한 어떤 패턴으로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라는 거대 또 이제 2차전지 셀 종목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모습이 최근에 전개되면서 결국은 이제 시총 1위 쪽에도 거대 수급의 단기 어떤 수급 구도가 본격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쌍두마차 신고가의 흐름으로 지금 가면서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또 이제 업시키는 일부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 어떤 구도 센티를 장중 조정 정도로 매듭을 지으려는 그런 패턴들이 전개되면서 아직 완벽한 고점이다. 이제 고점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까지가 나오는 패턴이 전개될 때 야 이제 고점 지났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패턴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하물며 에코프로, 이제 최근에 급등한 에코프로 뭐 이제 그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군들조차도 전환점을 도는 모습까지는 안 나왔어요. 보시면 코스모 화학도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는 건데 단기적인 어떤 고점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점을 돌아서 이렇게 헤드앤숄더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야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한 사람 많을 건데 이게 빠지고 다시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직 고점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2차전지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LG엔솔, 삼성, SDI라는 이 거대 쌍두마차 거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의 고점을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허락하지 않는다? 고점을 완벽하게 만들고 헤드앤숄더를 만들 필요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메이저 수급들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삼성 SI, LG에너지솔루션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야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시총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2차전지 업종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어떤 지금 시장 분위기, 주도 업종의 어떤 지위, 위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거해서 판단해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에코프로 BM, 뭐 끝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 구도가 보시면 기관이 주구장창 지금 팔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성 물량도 있을 거고, 어떻게든 뭐 공매도 친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스탠스의 어떤 물량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기관의 자금이 여기서 이제 이 차익 실현 내지는 이탈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나오는 패턴. 어쨌든 이익은 났을 테니까 박스로 묶어서 파는 거일 거겠죠. 같이 양극접재 같이 묶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기관의 매도가 일색입니다. 완전히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가세하고 이런 상당 많은 수급들, 뭐 첨보도 이제 뭐 기관의 수급도 빠지지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차익 실현성으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뭐 동진세민캠 이런 것도 하여튼 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지금 차익 실현성의 어떤 물량이 대거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코스모 화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어떤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오고 있죠. 이런 수급의 상당 부분이 오늘 바이오 업종으로 갔다는 것을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오늘 급등한 것들을 보면 뭐 앱클론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뭐 올릭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레고캠바이오 최근에 기관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T팜 오늘도 기관 수급 들어왔죠. ABL바이오 최근에 기관 수급에 오늘 20만 주 넘게 들어왔습니다. 알테오젠은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았네요. 디움바이오도 뭐 크게 들어오진 않고 루닛도 오늘 외국인도 좋지만 기관도 수급이 들어오는 패턴이 좀 전개됐네요. 지노맨 컴퍼니 오늘 기관이 4만 주면 적지 않게 들어왔죠. 고바이오랩도 5만 주. 그렇죠? 그래서 오늘 12% 급등한 뭐 고바이오랩, 뭐 지노맨 컴퍼니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이오플로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면서 급등 패턴 나오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12만 주 최근에 3일 연속 기관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일 연속으로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SK바이오팜은 크게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고 루트론이 또 최근에 기관 수급이 꽤나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들어오진 않았네요.
한미사이언스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들어오는 패턴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바이오 주요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바닥권 잡아놓자는 거죠. 바닥이라고 판단한다는 신호로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만큼 지금 2차전지 업종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을 지금 뭐 신규로 에코프로빔 이런 종목을 신규로 또 뭐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을 뭐 신규로 매수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죠. 뭐 제 기준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성장할 거니까, 장기 성장할 거니까 사면 되지. 아니 장기 투자하더라도 왜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습니까? 충분히 조정받을 때 사면 되고 이런 데서 샀어야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직 뭐 시세가 터지지 않거나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급등하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2차전지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종목별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여럿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그냥 뭐 주구장창 산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선별해서 잘 골라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 거의 이제 한 3% 남짓 남겨둔 것 같아요, 신고가 위치를. 그래서 그렇죠, 거의 뭐 신고가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거센 또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2차전지가 주도 업종임은 확실하고요. 이 안에서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가장 지금 최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기사 하나 체크할까요? 일본 차를 접수한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이제 배터리의 원조 국가는 일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일본이 최초로 발명했어요. 개발하고.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대중화적으로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 중에 이제 OLED라고 있잖아요. OLED 같은 경우도 일본이 최초로 그 개발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도 이제 경제 잡지 통해서 OLED라는 어떤 기술을 알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우리나라 기술인 줄 아는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도 그렇지만 한국이 양산에서 세계 최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최초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참 뭐랄까요, 양산을 잘한다? 뭐 사업화를 잘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완성차 기업과 지금 LG 엔솔이 지금 손을 잡았죠. 혼다랑. 그래서 파나소닉이 주도했던 일본 전기차 배터리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게 파나소닉이죠. 완벽한 이제 뭐 혈맹. 그래서 그 물량 받쳐주기도 지금 너무 이제 지금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뭐 혼다, 뭐 닛산, 뭐 토요타 다 그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물량을.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이제 주요 완성차 상위 10개사 가운데 8개사를 지금 LG 엔솔은 그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토요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토요타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시장에서 1위 기업이죠. 토요타하고까지 손을 잡게 된다면, 지금 토요타는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받고 있는데요. 이 파나소닉 배터리 생산 물량 대부분이 지금 테슬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적시에 꾸준히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터리의 공급처 다양화가 필수입니다. 일부는 파나소닉에서 받는 게 필요하지만 일부는 다른 데서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토요타가 어디서 받을지가 굉장히 좀 관심사예요. 그리고 토요타는 또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좀 뒤져 있지만 다른 이제 회사 대비해서 또 포텐셜은 갖고 있죠. 과감하게 그냥 전략을 수정해가지고 이 뭐 하여튼 하이브리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전기차로 이제 완전히 그냥 돌아서게 되면 그 잠재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에서 토요타하고 누가 손잡는지가 저는 굉장히
뭔가 좀 흥미로운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하고 관계 개선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도 이제 해제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뭐 토요타의 어떤 손을 누가 잡을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뭐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배터리사가 되고 있죠. 예, 뭐 일본 회사들이 중국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본을 아니 그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K배터리 회사의 어떤 향후 또 좋은 어떤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한번 총평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팬딩 멤버십으로도 이제 제공한 내용인데 2차전지 업종 투자 전략 총평 금일 오늘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은 매우 컸죠. 오전에 하락하다가 이내 회복한 후 오후에 또 반락한 종목도 많았는데요. 이는 일부 메이저 수급의 이탈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일부 이탈이죠. 시장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일부 자금은 이동한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컸던 양극재 주요 종목에서 기관들은 아까 보셨듯이 차익 실현을 좀 지속했고 제약바이오의 주요 종목들은 금일 기관의 대폭적인 매수세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인 이제 특히나 이제 급등한 양극재 폐배터리 관련 주들의 수급 구도는 기관의 차익 실현 지속 그리고 외국인 패시브 수급 대량 유입 패시브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또 기관의 매수 구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구도는 고점 권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급 구도임에 해당 수급 구도의 종목은 다소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 업종 내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막 급등한 거는 좀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시대에 있죠. 과거에 없었던 그 SNS SNS 이제 잠시만요. 과거에 없었던 SNS 그리고 유튜브 같은 매체가 대중 투자들에게 정보의 전달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를 시키면서 상승의 각도를 굉장히 높이고 또 그 시기를 좀 단축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주식시장이란 건 유기체 같은 거죠. 결국 이제 고점은 뭐 지수가 어떻게 갈 것이다, 몇 포인트로 갈 것이다, 어떤 종목은 얼마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의미 없는 게 전파 속도가 빠르면 그 시기가 빨라지고 그 가격까지 못 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 투자자들의 손에 해당 주식이 대부분 쥐어진 구간에서 고점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의 단기 고점은 모두가 2차전지가 간다고 여기면서 주식을 쥐고 있고 24년, 25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서 야, 저 정도 실적을 형성할 건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고 대부분이 인식하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도 고점이 형성될 공산일 겁니다. 장기 고점은 당연히 요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또 쉬는 구간이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서 판단하겠지만 이제 단기 고점 형성되는 그런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판단해야겠지만 금일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로 기관의 수급이 대량으로 유입된 것, 또 셀트론 그룹이 확실히 추세 전환한 모습 등을 놓고 볼 때 단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메이저 수급 측은 차익 실현을 시작한 쪽도 있는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낮은 주가에 매집한 큰 손들은요, 지금의 분위기가 많은 물량을 대중 투자들이 받아줄 만한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사 2차전지 사겠다고, 이제사 2차전지 사겠다고 막 달려드는 개인들은 이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 바닥에서 기고 있는 뭐 바이오 업종을 좀 산다든지 뭐 반도체 업종에 이제 바닥권 기는 종목을 산다든지 하는 게 낫지. 아니 뭐 지금 2차전지 막 지금 가기 시작하는데 막 꼭대기 왔거나 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질비한데 이거를 이제서 새로 사겠다고 하는 개인 투자라면 그 사람은 기준이 잘못된 거죠. 지금 사도 벌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준이 없는 거죠. 그 투자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얼마까지 간다. 지수 어디까지 간다.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라서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대중들한테 많이 전파될 때 우리는 반대로 보수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일부의 수급일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고가의 종목은 계속 출현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 평선 위에 위치한 종목군 중에 이격을 크게 벌리면서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종목, 동박전해질 분리막 종목 중에서 장기 평선 아래권 매물 소화 과정을 펼치고 있는 종목군, 시총이 절대적으로 큰 2차전지 셀 기업들은 여전히 업사이드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누적해 나가면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어디가 고점이다 하고 예측해가면서 하는 게임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업종 내에서도 이격이 벌어진 과도한 상승 종목은 차익 실현의 관점과 함께 아직 과열되지 않은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는 홀딩의 관점으로 이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될 거기 때문에 이 점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전략들을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쪽을 좀 빠뜨렸네요. 요것도 항상 빠뜨려서 안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수급 구도 보니까 뭐 그냥 2차전지가 장악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SM이 뭐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양쪽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 1,000억. LG 화학도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업체로서의 770억 들어왔고요. SK이노베이션도 690억. 금양 이거는 뭐 코멘트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친환경 쪽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CS 윈드, 또 두산 퓨어셀, 뭐 수소 이런 쪽 기업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롯데케미칼은 화학 업종이긴 하지만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으로 좀 편입되는 종목이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미반도체, 뭐 녹십자, 2차전지 쪽, 그 바이오 쪽으로도 좀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SM 오늘 뭐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카카오의 이제 공개 매수인데요. 15만원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셀드론 헬스케어가 320억 뭐 조금 이제 언급하기 어려운 종목이 또 수급이 들어왔고, ABL 바이오, 셀드론 제약, 또 에코앤드림이 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또 중소형주긴 하지만 포텐이 있는 종목이죠. 45억 정도 들어왔고, 루닛도 뭐 신규 상장된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탑비권이라는 강조를 좀 들어왔던 종목이죠. 레고캔바이오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캔코아, 지노맨 컴퍼니 이런 기업들도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뭐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역시나 시장의 수급도 완벽하게 압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급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일부의 기관의 매도가 바이오 업종으로 바닥권 종목으로 좀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고 2차전지가 뭐 끝났다,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아주 일부의 자금 정도가 이동했을 뿐, 여전히 2차전지 업종은 우상향의 기조와 또 업종 지수의 신고가 흐름을 낼 공산이 큰 지점에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 분위기, 투자하기 아주 좋은 어떤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